그럼 부모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러한 유류분마저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이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하라법은 사실 국회에서 발의된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어서 구하라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몇 년 전에 사건이 있었을 때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을 받는 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모의 상속권을 이제 상실시키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부모가 이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여야 하죠.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결국 자녀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좀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일 것 같고요. 그 개정안에는 어떤 경우에 그러면 상속권이 상실이 되느냐, 미성년자일 때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아니면 그 자녀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를 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상속권이 상실되게 규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면서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건 과연 무엇이냐. 결국에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판례가 이제 쌓여가면서 해석례가 쌓여야 하거든요. 제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혼선이 있겠지만 부모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완전히 어렸을 때는 좀 나가 있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부양 의무를 이행을 했는데 이게 과연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도 과연 상실의 사유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일부는 이행을 하고 일부는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실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 행위가 과연 또 무엇인지도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냥 폭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중대한 범죄인 것인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한 체벌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녀들에 대한 체벌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중대한 범죄하고 연관이 있을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석례가 좀 많이 갈릴 것도 같고요. 자녀를 또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게 과연 어떤가.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살아서 양육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서 폭력을 아주 심하게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유기하다시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실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상속인이 됐을 때 상속권이 상실되느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유언을 남겼어야 합니다. 반드시 공정증세에 의한 유언으로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에 대한 유언을 남겨두어야 하고요. 만약에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사망을 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자녀가 사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그 공동상속인이 될 자,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에 사망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상속인이 됐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상속권을 상실될 만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이제 공동상속인인 어머니가 아버지는 상속권이 상실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유언을 남겨놓은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망한 이후에 유언 집행자가 상속권 상실 청구를 또 법원에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언을 했든 아니면 사망 이후에 공동상속인이 청구를 하든 어쨌든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상실에 대한 세 가지 사유, 이게 사실 해석에 따라 달려가지고요. 이런 구체적으로 상실이 될지 안 될지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상속권이 상실이 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런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담겨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상속권을 상실을 규정해 놓은 거느냐 아니면 청구를 하는 그런 경위, 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어떤 재산의 형성 과정이나 규모, 또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생전의 그 관계,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속권 상실을 인용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상속권 상실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상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상속권 상실 청구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진행해왔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 사실 이게 특이한 경우이거든요.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렇다면은 자녀가 갑작스레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만약에 사망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이게 우연찮게 이혼을 하셨었어요. 그 전에 부모님이.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게 이제 보상금이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린 나이에 자녀가 어떤 재산이 있겠어요. 그게 대부분 상속재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다 보험금이 문제였거든요. 상속재산 으로 나왔던 그런 경우에 아마 어머니가 아버지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그런 사례가 조금 많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로는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속권 상실에 해당하는 그런 세 가지 사유가 유년 시절에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좀 막아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결혼은 안 했지만은 사실혼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상속권에서 배제를 하기 위해서 상속권 상실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유언을 활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거든요. 그냥 유언으로 그냥 누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규정을 해서 또 사망 이후에 또 상속권 상실 청구에 대한 재판이 또 일어나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상실이 결정이 되는 이런 복잡한 형태를 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유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건데 이제 모든 재산을 다 그냥 다른 제3자한테 주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럼 부모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러한 유류분마저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요. 다만 특이하게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이제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이런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다만 시행이 2026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2024년 4월 25일부터 공식적인 시행일 사이에 사망을 해서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건 등은 반드시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내에 청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구할업법 부모님의 상속권 상실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나와주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